안녕하세요. 박은지 건축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아침에 현장에 갔다가 현장도 갔다가 아, 오후에 이제 저 도면 작업을 하고 오늘 조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말씀 설명드릴 내용은 오늘 저 현장 그 주택 증축 공사 현장을 갔다 왔는데 주택에 관한 그런 계속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한국 그 저 주택하고 미국 주택하고의 그 차이점 중에 저 여기 미국에 많이 있는 어떤 그 형태가 그 뾰족 지붕이죠. 뾰족 지붕. 그래서 그 한국은 옥탑방 저 구조인데 그 저 평지가 되는 거죠. 그 옥상이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그런 유형의 그런 형태의 그 주택을 많이 좀 그리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형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. 옥상 올라가서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뾰족 지붕이니까 그 옥상의 그 야외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이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어떤 한국 분이 저한테 아니 왜 미국은 그런 옥탑방을 안 짓고 왜 전부 다 이렇게 뾰족 지붕만 그렇게 짓느냐고. 그래서 자기는 그 나중에 이제 그 주택을 그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옥탑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일단 그 미국의 어떤 주택은 굉장히 좀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나요? 첫째, 그러니까 주택은 이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지붕이 있어야 어떤 그 완전한 그러니까 어, 형태의 어떤 그런 주택이라고 이제 일단 보게 되고 또 그런 걸 이제 선호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어떤 장점 뾰족 지붕의 장점은 같은 층수의 주택이라도 뾰족 지붕이 있으면 더 높아 보여요. 그래서 어, 그 정축이나 신축을 할 때 그 건물주 분들이 이제 와서 보통 이제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건물을 좀 높게 짓기를 많이 원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뾰족 지붕 자체를 굉장히 좀 높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같은 동네에서 저 멀리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든지 걸어서 이렇게 오든지 봤을 때 내 주택이 다른 주택보다 조금 더 눈에 잘 띄기를 원하는 거죠. 그게 뭐 다른 이유보다도 어떤 그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그런 애착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뾰족 지붕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집이 일단은 좀 높아 보이고 그런 어떤 형태적인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에틱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모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세모 공간에서 에틱 공간을 어,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저번에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건물을 짓든 주택을 짓든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만큼의 면적을 거의 모든 사람들 뭐 저는 한 99%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만큼 짓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1층 면적 들어가게 되고 셀러는 빠진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. 그 대신 이제 베이스먼트는 이제 그렇게 이제 카운트 되는 거. 1층 면적과 2층 면적을 이제 주택을 왔을 때, 그러면 1, 2층 면적을 합했을 때 그게 최대한의 면적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. 확보를 하고 에틱은 이게 스토리지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이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그 주택을 짓고 에틱에다 많이 그
무슨 보관을 한다든지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거를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에틱에다가 이제 스토리지를 하는 거죠. 근데 지하실하고 똑같이 에틱에다가 이제 침실을 꾸민다든지 이 삼각형 구조 안에,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그 옥탑방에서 살잖아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또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1층, 2층 주택에서 에틱이 3층이 돼 버려요. 3층이 되어버리는 그 청수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청수에 들어가는 어떤 3층 건물이 되면 그 구조 자체도 이제 방화되는 구조를 써야 되고 스프링클러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빌딩 규제가 조금 더 심해지게 되니까 그 이제 보통 주택에서는 이제 에티까지 그렇게 활용을 이제 그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는 잘 안 만드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내가 이제 에틱을 거주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빌딩 규제를 다 따라서 스프링클러나 방화되는 그런 재료를 써서 그 건물을 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에틱은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여름과 겨울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에는 이제 옥탑방 구조의 어떤 그런 그 콘크리트 건물이죠.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은 거의 두 개 재료를 이제 다 쓰는 거죠. 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돌 건물이나 벽돌은 이제 마감재죠. 거의 콘크리트죠. 콘크리트 건물인데 콘크리트는 어,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되는 재료는 아닙니다. 그게 돌같이 단단해지는 재료이지 돌이 되는 재료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자체가 돌처럼 단단하게 되게 어떤 강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탓을 해서 이제 그 강도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굳어지면 뭐 이어 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지. 그러니까 스펀지만큼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하지는 않죠, 콘크리트가. 그렇지만 플라스틱이나 메탈처럼 완전하게 방수가 되는 구조물도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콘크리트 안에 물이 이게 외벽에 닿았을 때 이게 물이 이제 물을 품게 되는 거죠. 물을 품게 되면 이제 물이 증발하면 되는데 어, 콘크리트는 그 지하에서 그 이제 그 시멘트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그 물이 증발하면서 그 유해한 그런 부분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은 제 생각에는 상가 건물이나 어, 관공서나 이제 낮에 보통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좋고 그리고 이제 레지덴셜 거주해야 되는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은 조금 좀 그러니까 근데 피할 수는 없죠. 지금 워낙 그 콘크리트가 많이 쓰니까. 콘크리트 장점은 형태가 뭐 원하는 곡선 다 나오죠. 거푸집을 그렇게 이제 짜서 그렇게 탓을만 하면 되니까 그 수많은 장점 때문에 콘크리트를 피할 수는 없죠. 근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 안 되죠. 미국, 캐나다 이런 몇 나라만 아직까지 나무 구조를 쓰고 있죠. 나무 구조가 이게 한 가지 좋은 점은 어떤 그 건물 자체가 숨을 쉰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건물 자체가 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점은 정축이 자유롭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벽 하나를 옮기려고 해도 그거 막 부수려면 힘들죠. 근데 그 나무 구조는 철거가 쉽고 다시 이제 익스텐션 붙이기가 쉽고 늘리기 쉽고 올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. 나무 구조가.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뭘 하려다가 제가 이
또 콘크리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이제 에틱의 이제 질문 중에 에틱은 어떤 그 건축 규제를 받나요?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,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틱이 이제 실거주가 되게 되면 이게 3층 건물이 되어서 어, 뭐 방화나 어떤 다른 그 규정 스프링클러나 이런 규제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에틱의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, 에틱의 또 다른 장점은, 한국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올라가서 콘크리트 끝에 이제 옥탑방이죠. 옥탑층 됐을 때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거죠. 그 제일 지붕 그 슬라브가 타설이 되면 이 자체가 거기 다예요. 거기에서 그 단열재로 이제 한 번 더 마감을 시켜주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두께가 이만한 어떤 그 슬라브가 가면 그 자체가 다 막아주지를 못하니까. 그래서 단열재로서 그 열기, 그러니까 그게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햇볕이 바로 내리쬐는데 그거를 이제 단열재로 이제 막아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슬라브 자체가 외기에 접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추운 그게 이제 오니까 그것도 또 단열재로 막아주고. 근데 단열재 자체가 단열재만으로 그걸 조절하게 되는데, 에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, 이 에틱의 설계를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에틱 자체도 단열재가 들어가죠. 그 콘크리트처럼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, 그 에틱 지붕과 2층과 사이에는 이 삼각형의 옥탑방 공간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공간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. 걸러줘서 열기나 그 냉기나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대신 옥탑방 자체는 굉장히 덥고 굉장히 춥죠. 왜냐하면 지붕에서 단열재만으로 그거를 이제 막은 그 공간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. 근데 그 밑에 1층이나 2층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에틱은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한국처럼 어떤 그 옥상에 올라가는 그 재미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설계상 디자인을 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. 이제 전부 다 지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만을 옥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. 근데 그 자체가 그렇게 미국에서는 흔한 구조는 아닙니다. 그게. 그래서 이제 그 주택을 증축할 때 어떤 까다로운 규정이 있나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, 주택에서는 이제 그 최대한 면적을 저희가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거죠. 최대한 면적을, 그 최대한 면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그 대지에 그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최대한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띄워야 하는 띄우는 경계선에, 대지 경계선에 띄워야 하는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따라줘야 되고, 높이도 따라줘야 되고. 2층에서 이제 지붕이 이제 높으면 좋다 그러지만 그 이상은 높으면 안 되죠. 그래서 보통 이제 뉴욕시는 이제 35피트 정도의 그 높이로 이제 규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, 그리고 이제 뒤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다른 점은, 그 한국은 이 앞마당이 굉장히 넓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대문을 먼저 열고,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마당이 이렇게 있죠. 앞마당이 있으면 그 앞마당을 통해서 들어가면 집이 기역자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. 옛날 그 한국식 주택은. 그래서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그 기역자 안에 그 감싸지는 그 공간이 앞마당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강아지도 키우고, 그리고 그 뒷마당으로 이제 또 가면 굉장히 좁은. 그러니까 한국은 앞마당이 굉장히 넓고 뒷마당이 좁죠. 앞마당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. 근데 미국은 이 주택이 상당히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게. 그래서
앞쪽으로 굉장히 나와 있으면서 담장이 없죠. 지금도 한국은 그 담장을 없애는 어떤 그런 그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, 그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그 차이점이에요. 한국은 이 집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미국은 집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그 집이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담장 자체가 이제 필요 없고 그 인도에서 이제 다 보이는 거죠. 근데 이제 미국은 뒷마당이 좀 넓게, 그러니까 그 띄우는 거리 자체를 뒷마당을 이제 넓게 띄우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, 그 뒷마당이 이제 보통 이제 강아지들 키우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. 그래서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차이점은 그런 어떤 마당 개념에서, 마당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런 어 조금 정반대의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어 집이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집들은 앞에 그 담장이 없게 되면 이게 이 시야가 이게 안에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. 그 대문과 이 담장이 둘러싸여서 어떤 안전성을 이제 유지를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, 근데 그렇다고 이제 집이 바로 앞에 딱 있어서 바로 시야가 이렇게 확보되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으니까,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작정 미국이나 어떤 서양의 어떤 그런 주택 문화를 따라하기보다는 한국은 조금 더 한국적인 어떤 그런 걸 조금 배려를 해서 조금 조절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주택 설계의 어떤 다른 도움말은,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미국에는 주택의 그 스카이라이트를 많이 천창을 많이 하고, 한국은 커머셜을 많이 합니다. 커머셜 중정이라고 그러죠. 중정에다가 이제 스카이라이트 하고 하는데, 그, 그 미국에는 주택에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에 스카이라이트를 이렇게 천창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방수 공사가 굉장히 잘 돼요. 근데 그 한국은 이 콘크리트죠.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에 이 편편한 어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저 방수 매트를 깔고 방수체를 해서 이제 천창을 설치하니까 그렇게 누수가 되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덜 발생이 되는데, 그 미국은 이제 목구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수를 하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공사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그걸 안 하는 게 낫지 않나. 왜냐면 천창 자체가 그렇게 뭐 큰 어떤 장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, 저는 보통 요즘 주택을 설계를 이제 할 때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천창 자체가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. 이게 이 한기가 들어오는 게, 이 바람이 일단 지붕을 치면서 그 천창 사이로 이 바람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춥기 때문에 어 저는 좀 권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걸 굳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2층의 발코니, 그 2층의 발코니는 그 줄리엣 발코니죠. 보통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화 보면 그 발코니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어떤 그런 낭만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고 해서, 2층 발코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위기입니다. 이 분위기가 이게 2층 발코니에서 굉장히 어떤 좀 좋게 생각해서 그걸 많이 요구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 요즘은 그 집 안에서 담배를 안 피시죠. 그래서 그 집에 있다가 이제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, 그래서 이제 2층의 발코니를 원하시고, 그런데 2층 발코니는 그런 어떤 그 사용 용도나 어떤 분위기를 빼면 이게
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 파트입니다. 왜냐면 주택에서 그 부분에까지 청소나 이런 게 이제 좀 부지런하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, 그렇지 않으면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, 미국은. 그래서 비둘기들도 많이 올 수 있고, 그리고 그 자체가 청소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, 한국은 발코니 이렇게 있으면 배수구 있고 막 물로 막 부어서 이렇게 청소하겠지만, 미국은 그 발코니 자체도 나무기 때문에 어, 조금 청소하기도 좀 뭐 틈새도 많고. 그래서 근데 2층 발코니 자체가 좋은 점은, 발코니가 있으면 유리문을 설치할 수가 있죠. 다른 거는 이제 그 턱이 있어야 되는데, 그래서 그 유리문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 굉장히 그 시원한 어떤 그 풍경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실내에서도 좀 답답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발코니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개 정도는 하시는데, 뭐 2층마다 발코니가 들어간다든지 그거는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, 저는. 그래서 주택 설계를 이제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느낀 점 같은 경우는,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, 주택 설계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그게 있습니다. 그 영역이.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이런 분들은 좋아했지만 딴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,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벽돌 주택을 다 좋아하지는 않죠. 어떤 사람들은 벽돌 주택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싫다는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이제 사이딩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딩의 그 발랄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그런 어떤 그 각종 색깔을 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이딩보다는, 사이딩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그 사이딩 자체가 좀 부실해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주택에 그 방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을 작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은 다른 분들의 그 다양한 자기들 스타일대로 주택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테두리는 이제 미국 주택이라는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.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영상에는 주택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이제 주택 설계를 하면서 저 겪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나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